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서 이더리움도 같이 가격이 내려오고 있고 머지 업그레이드 이후에 이더리움이 생각보다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인데 파이가 줄더라도 물량을 뺏는 시기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더리움이 지금도 POW로 채굴을 하고 있었다면 머지 업데이트를 기점으로 이더리움의 유통량은 14만 개가 더 늘었을 겁니다. 엄청난 수량의 이더리움이 채굴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포스로 전환을 하고 나서 약 8,166개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많이 줄었네 싶죠. 포스 전환 후에는 사실 소각된 물량이 더 많을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아직도 이더리움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기사에서는 마치 이더리움이 디플레이션 되는 것처럼 막 보여주고 기사가 막 쏟아져 나왔었는데 역시 이런 뉴스가 나올 때가 고점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아직 이더리움은 디플레이션 단계가 아닙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하루 동안 이더리움이 약 522더가 트랜잭션으로 소각이 되는데 하지만 포스 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약 772개의 이더리움을 밸리데이터들이 나눠 가집니다. 그러면 하루에 약 200개의 이더가 더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 1년에 0.22%씩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려면 트랜잭션이 더 많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아직까지 이더리움의 트랜잭션은 느리고 비싸죠. 비싼 게 사실 가장 크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머지 업그레이드로 이제 겨우 엉덩이 붙이고 있던 똥차들, 그러니까 채굴자들을 몰아내는데 성공했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이더리움이 POW로 돌아갈 때까지만 해도 채굴자의 입김이 굉장히 그런 방해가 되는 채굴자들을 몰아낸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물론 아직까지 이 비싼 수수료를 내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더리움을 사용하고 있는 애들이 있죠. 예를 들면 유니스왑, 아주 유명하죠. 수수료로 하루에 거의 100이더씩 태워주고 있고 NFT 거래소 유명한 오픈시도 하루에 62더 정도씩을 태우고 있습니다. 탑5 외에 전체적인 이더리움 수수료 지불 상황을 보면 NFT와 디파이가 하루에 총 400이더를 태우고 있는데 수수료를 지불하는 한 명 한 명이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또 중앙화가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NFT에서 207개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오픈시가 하루에 60개를 넘게 태우고 있기 때문에 중앙화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이런 애들이 막 2, 30개씩 세부 분류가 생겨가지고 하루에 NFT에서 5이더, 디파이 3이더, 뭐 어디서 2이더 이런 식으로 종류가 계속 늘어나고 수수료는 낮아져야지 이더리움이 흥한다 라는 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당연히 수수료가 저렴해지고 빨라져야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되니까요. 플랫폼이 흥하려면 박리담회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디앱과 관련된 내용이고 이제부터는 생태계 장악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다이아몬드를 예를 한번 들어보면 다이아는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서 예물, 결혼할 때 주는 예물의 포지션을 아주 제대로 이미지 메이킹에 성공을 했죠. 게다가 담합을 통한 희소성까지 겸비해서 지금의 자리에 올라올 수 있었다라는 건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특히 다이아몬드 가격은 공급량 조절과 인증서빨로 완성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GIA 감정원이라는 것이 가장 공신력 높은 국제 인증 기관이고 가장 공신력 높은 감정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심지어 다이아몬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공업용 다이아도 수급을 조절합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해도 수급 조절을 해서 가격을 조절한다라는 말이죠. 무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지만 순진하게 이걸 믿는 분들은 코인을 하시면 안 됩니다. 법조계의 삼성 장학생, 그러니까 기업의 돈을 받아서 공부를 한 이런 장학생들이 넘쳐나는 것처럼 제너럴 일렉트릭 역시 마찬가지로 장학생들이 드글드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깔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장학금 받았으면 당연히 우리 편 들어야지라고 하는 건 뭐 일반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도 포스에 의해서 기술과 자본순으로 정렬을 해 한번 제대로 헤쳐먹으려고 탐색 중이다 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수요와 공급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모델이 있어야 마음먹고 나눠먹기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모델보다 더 디테일한 정보들이 쥐어져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더리움이 주요 업데이트를 거치면서 수급 조절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수수료 조절에 따라서 현재 트랜잭션으로 얼마나 많은 디플레이션이 발생할지 이런 것들도 예측을 해야 되고, 스테이킹 양에 따라서 얼마만큼 서플라이 체인에 영향이 있을지 이런 것들도 모두 확인을 해야 됩니다. 누가 확인을 하냐? 바로 상위 플레이어들이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조절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현재 상황은 아직은 디플레이션 상태가 아닌 이 판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몰라서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2021년도처럼 파이를 키우면서 무임승차하는 사람들까지 같이 성장하는 그런 타이밍이 아니라, 나에게 또는 우리 그룹만이 유용한 정책의 수혜자가 되는 판을 만들고 특혜를 독점하게 되는 그런 타이밍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판 전체가 커지면서 여기에 투자를 하거나 있는 사람들까지도 같이 그 단물을 빨아먹을 수 있는 게 아닌, 이제는 정말 그 중앙 핵심 멤버가 돼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인 파이가 줄더라도 일단 서로가 서로의 권한, 권력, 물량을 뺏는 시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어쨌든 나중에 다시 상승장이 오거나 하면 파이는 커질 거기 때문에 지금은 나의 주머니를 일단 키워놓자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판을 깨끗하게 클리닝하기 좋은 시기를 베어 마켓이라고 부르죠. 정말 아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현재는 베어 마켓이 맞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이 망하건 잘 되건 관심 없고, 일단 내 입 막는데 100만원부터 콜?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파이는 아무런 상관없고 그냥 서로가 한정된 리소스를 가지고 싸우는 상황이 이제부터 자주 연출이 될 것 같다 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잘못된 시기에 업그레이드를 해서 결국 죽음에 이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뿌리는 애들이 있죠. 사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더가 잘 되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죠. 잘 되든 안 되든 나랑은 상관없고, 어쨌든 나는 계속 안 좋은 소리 해가지고 자기가 또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이런 애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이 판이 완성이 되면 다시 이더리움도 상승을 하는 시기가 오겠죠. 그래서 당장은 파이가 줄더라도 서로가 원하는 것을 뺏고 자기 주머니의 사이즈를 키워놓는, 자기 주머니의 사이즈를 키워놓으면 다음 상승장에 그 주머니에 돈을 더 많이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런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이더리움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다양한 내용들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